만약 사고가 나면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게 되죠. 이때 운전자들이 민감해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과실 비율에 따라서 보상액과 보험료 할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상하게도 분명히 똑같은 사고처럼 보이지만 과실 비율이 다르게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더 큰 사고 책임을 떠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년 한 해 무려 23만 건에 달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차량이 붐비는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사고가 잦은 만큼 교차로에는 분쟁을 부르는 다양한 사고의 유형이 존재합니다. 사고는 당황스럽지만 과실 비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다면 목소리 높일 일은 줄어들겠죠. 먼저 비보호 좌회전 사고입니다. 차 한 대가 교차로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사고가 나고 마는데요. 신호에 맞게 직진했지만 반대편 차량이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하는 바람에 부딪히고 만 겁니다. 제가 이제 교차로에 진입을 하는데 갑자기 꺾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깜빡이가 들어오긴 했지만 대기를 하고 있는 걸 이제 확인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렇게 서 있으면은 직진차를 가게 기다렸다가 좌회전을 들어오니까 들어올 거라는 예상을 전혀 안 했죠. 알고 보니 상대 운전자는 비보호 좌회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보험사는 제보자에게 2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는데요. 당연히 저는 이제 100대 0이라고 생각을 했죠. 이름도 비보호잖아요. 그러면은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왜 20%나 되는 비율을 보호해주는지 그 부분은 상당히 좀 화가 나고 의문이 드는 부분이죠. 이처럼 비보호 좌회전 사고는 대체로 직진 차량에게 20%의 과실을 부과하는 게 현실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문제였던 이 사고 역시 직진 차량에게 20%의 과실을 부과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또 다른 사고에서도 보험사에서는 직진 차량에게 책임을 물었죠. 그렇다면 이 사고는 어떨까요? 차가 횡단보도를 지나는 순간 좌회전 차량과 그대로 충돌합니다. 앞서 보았던 사고들과 비슷해 보이지만 이번엔 직진 차량 운전자가 무과실을 받았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일단은 블랙박스에 GPS 같이 있어가지고 예. 제가 과속을 안 했다는 증거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해당 차량 발견하고 나서 제가 이제 브레이크 밟은 시점, 브레이크를 밟고도 제동이 불가능하다는 거를 자료를 줬거든요. 보험사 쪽에. 그리고 나서 이제 비보호 좌회전은 100대 0이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해당 판례 보내고 보험사 쪽에서 따로 더 태클은 안 건 거였었거든요. 결국 앞서 본 사례와 큰 차이점은 없지만 운전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였음을 입증해서 무과실을 받아냈던 겁니다.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도표를 보면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100%로 보지 않고 오히려 80%를 봅니다. 이 말은 결국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에게 기본 과실이 있다는 꼴인데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진행하는 차량이 과실이 아니라 좌회전하는 차량의 과실로 평가돼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 말은 많은 운전자들이 충분히 무과실을 받을 수 있는데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일부 과실을 가져가게 된다는 건데요. 억울한 과실 비율을 뒤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험사에 있는 과실도표를 가지고 수정 가감을 하지 않고 피해자 가해자에게 안내합니다. 자신의 보험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신뢰하다 보니까 그대로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다면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를 거치게끔 요청하거나 소송을 통해 가지고 객관적인 과실 비율을 판단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몇몇 판례를 보면 직진 차량에게는 비보호 좌회전을 피하기 위한 급정거 등의 양보 의무를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사고의 과실 비율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는 보험사에 유사 판례 제출을 요청하거나 본인이 직접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외로 많은 운전자가 헷갈리는 교차로 전멸신호 사고입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교차로를 지나려던 순간
제보자의 차가 충격을 받아 반 바퀴를 돌고서야 멈춰서는데요. 제가 가고 있던 쪽이 황색 전멸등이었고 택시가 오는 쪽이 적색 전멸등이었는데 택시가 이제 안 멈추고 확 와가지고 들이받은 사고였어요.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제보자의 진행 방향에는 황색 전멸 신호가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편 차량은 적색 전멸 신호를 지나고 있었는데요. 빨간색 전멸 신호에도 일시 정지하지 않은 택시와 발생한 이번 사고, 제보자에게는 20%의 과실이 부과됐습니다. 황색 전멸이어서 녹색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저한테 과실이 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이게 명확하게 왜 829 이런 게 있었던 건 아니라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과실이 적용이 됐는지는 조금 궁금하네요. 전형적인 적색 전멸 대 황색 전멸 신호 사고로 평가됩니다. 통상적으로 과실 비율이 적색 전멸 신호가 70에서 80% 정도 주어집니다. 상대 차량은 일시 정지도 안 했고 주의를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고, 제보자 차량은 일시 정지할 의무는 없지만 주의를 살피지 못한 일부 과실이 있습니다. 이처럼 전멸 신호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황색 전멸 신호를 지나던 운전자에게 더 적은 과실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 과실 비율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데요. 차 한 대가 정차해 있습니다. 그리고 서행하며 교차로를 지나던 순간 교차로를 통과하기 직전에 오른쪽에서 달려오던 차량과 부딪히고 만 건데요.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보면 제보자는 적색 전멸 신호 구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보자에게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40%의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제보자 차량은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했고 주의를 살피면서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순간 황색 전멸 차량과 충격을 했는데요. 제보자 차량에게는 무과실로 볼릴 수는 있지만 다만 어린이 통학버스가 좌회전하는 바람에 시야가 제한되었다면 여기에서까지도 주의를 다해야 되는데 이를 다하지 못한 일부 아쉬움이 있습니다.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어린이 통학버스가 좌회전을 시도했고 이 때문에 차량이 오는 걸 끝까지 살피지 못했던 건데요. 그래도 블랙박스에 일시정지 후에 서행했던 장면이 담겨 있어 더 적은 과실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이 없어 사고 정황을 제대로 밝히기 어려운 상황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는 사고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이 유리한 부분을 주장을 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입증해야 됩니다. 개인이나 보험사는 주변 CCTV를 강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 신고해서 경찰관의 도움으로 주변 CCTV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보이지 않아 억울한 사고. 바로 우회전 중에 발생하는 후행 오토바이와의 사고입니다. 차량 한 대가 아주 천천히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오른쪽에서 튀어나온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마는데요. 사거리에서 제가 이제 우회전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진입하자마자 이제 그거 퍽 치고 나가서 이제 봤더니 오토바이가 이제 저를 이제 못 보고 박은 것 같더라고요. 제보자는 오토바이가 그 좁은 틈으로 들어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다는데요. 뒤에 차량과 충분한 거리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우회전을 시도했는데 이분은 이제 추월을 하려고 했던 거죠. 오토바이 보면 좌회전 깜빡이가 들어와 있어요. 후방 블랙박스 영상을 한번 보시죠. 제보자가 우회전하기 전부터 오토바이 한 대가 보이는데요. 자세히 보면 오토바이는 분명히 좌측 방향 지시등을 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반대편인 제보자의 차 오른쪽으로 앞질러 가려 했던 거죠. 가던 길로 갔던 거고 오토바이가 추월하기 위해서 내 앞으로 달려 나오다가 내 차에 박은 건데 100대 0이 나올 수 없다라는 말 들었어요. 저는 너무 억울했어요. 제보자는 보험사로부터 본인에게 20%의 과실이 있다는 얘기를 전달받았다는데요. 손해보험협회의 도표를 보면 기본 과실을 6대4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속도는 우회전하기 전에 상당히 느립니다. 서행 운전했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멀리서부터 보이거든요.
오토바이가 보이기 시작한 시점부터 충돌하기 전까지는 약 7초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제보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는 건데요. 그 외에도 또 하나의 쟁점이 있습니다. 오디오 부분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방향 지시등을 켰는지 안 켰는지가 불투명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입증해야 됩니다. 확인이 되지 않으면 결과론적으로 안 킨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제보자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고를 한번 볼까요? 우회전하려는 순간 앞서 본 사고와 비슷해 보이지만 딱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두 번째 사고의 경우에는 첫 번째 사고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1차로와 2차로를 물고 우회전합니다. 운전자가 회전교차로를 빠져나오면서 차선을 밟은 채로 주행했던 건데요. 결국 오토바이가 차량 우측으로 진입할 여지를 남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운전자의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30%의 과실을 떠안고 사고를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도로교통법에서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지 못했던 거죠. 다음 제보자는 같은 사고를 겪고도 무과실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사고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순간 벌어졌는데요. 오토바이가 우회전하려는 차량과 충돌하고 만 거죠. 그렇다면 과연 이 사고가 무과실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토바이가 세 번째 사례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뒤따르던 차량이 있어서 오토바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뒷차에 가려져 오토바이가 오는 걸 볼 수 없었다는 것이 블랙박스를 통해 입증된 셈인데요. 과연 도로교통법에는 운전자의 의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오토바이가 언제 보였느냐에 따라서 주의하라라고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요. 규정할 수도 없습니다. 뒤따라오는 오토바이를 계속 살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경찰이나 보험사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어서 피해자에게 억울한 경우가 발생되는데요. 결국 법과 제도의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교통사고에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만큼 그에 맞는 법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운전자는 본인의 억울함을 보험사에 강하게 주장하고 보험사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운전자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